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6년 12월 17일 토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열리는 12월 3주차 경마입니다. 다음 주는 부산 경마장이 휴장이고요. 그 다음 주는 서울 경마장이 휴장입니다. 연말 휴장을 앞두고 빡빡해진 편성이고, 또 해마다 연말에는 대박 배당이 터져 왔었어요. 자, 이번 주 편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일요경마에서 배당이 많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 토요경마에서도 중간중간에 숨겨진 복병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심장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강민은 승부처를 배당이 나와주는 레이스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갑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는 8경주, 11경주, 12경주, 8경주, 11경주, 12경주 이렇게 3개 경주를 승부경주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보겠습니다. 12월 17일 토요경마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경주 2세마 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2,240만원짜리입니다. 3번마 안양퓨마가 주행심사 때 보여줬던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선행도 좋았고요. 또 끝까지 붙들고 들어가면서 여유가 많았던 모습입니다. 다만 이 모래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모래를 맞아보지 않은 것이 최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양퓨마, 이 마주가 KFP 마주죠. 이 KFP 이 마주의 마필, 안양 시리즈들, 안양 타이거, 안양 라이언, 또 뭡니까 안양 치타, 이런 마필들이 데뷔 전부터 다 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안양 라이언과 안양 타이거는 이미 2군에 올라가 있는 외산 마필이고, 또 안양 치타라는 마필도 데뷔 이후에 2연타를 때렸던 마필이죠. 2연타 때리고 지금 뭐 한번 꺾어진 마필인데, 이 안양 퓨마라는 마필도 데뷔 전 강공 의지를 읽어주셔야 돼요. 운 좋게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 그래서 3번만 안양 퓨마를 실전 막건으로 가져갑니다만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래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이 변수예요. 아싸라게 선행을 가면 되는데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외곽에 있는 11번마 대장박이라는 마필이 순발력이 좋아요. 외곽으로 밀려 있지만은 되든 안 되든 선두권에 치고 나설 마필입니다. 그래서 11번 대장박이 배당판에 바람을 좀 많이 불 수 있는 상황이고, 5번마 동방의 소식. 자, 5번마 동방의 소식 좋습니다. 11월 20일 데뷔전에서 선행마 뒤에, 선두권 뒤에 한 5위권 선입전개, 최적전개를 풀어갔는데, 물론 지었다고 최선을 다한 걸음이긴 했습니다만은 경조거리가 조금만 길었으면은 2차까지도 올 수 있었던 그런 복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마 동방의 소식을 여기서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자, 배당마로 주목하는 마필이 8번마 옵티멈 누디라는 마필입니다. 이 9월 30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발주는 늦었는데 결승선 전방에서 막판 끝걸음 탄력이 추진 동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뷔 전부터 좀 노렸는데 앞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추입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선두권이 자칫 경합으로 흘러갈 수 있는 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배당은 8번마 옵티멈 누디까지는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마 동방의 소식, 그리고 8번마 옵티멈 누디. 자, 이 두 마필을 조금 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될 토요경마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 토요일 2경주와 일요경마 2경주가 분할이 됐는데 편성 자체가 너무나 허접한 똥말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2번마 조아머니가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이라고 보고 뭐 많이 팔려요. 근데 경주거리가 줄어든 것은 좋습니다만은 워낙 지구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내측으로 기대는 압력이 너무 심해서 이런 마필들은 인기마로 팔리면 솔직히 못 믿는 거예요. 여기서는 팔리는 만큼 세게 읽어주기가 좀 조심스럽고요. 8번마 광명사랑이라는 마필이 10월 1일 경주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끝걸음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하고는 다 이긴 탄력이었어요. 2차근 충분히 올 수 있었던 그런 탄력이었어요. 그래서 직전 경주에 배당팔에 바람을 많이 불었는데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를 만나니까 맥을 못 치고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명사랑이라는 마필은 자력 추입을 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정계운이 많이 따라줘야 될 전력이다 라고 평가가 되고요.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인기 1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9번마 당찬소녀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말 타는 거 보면 한 3열 외곽 전개를 그렇게 돌았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전개 상황이 정말 좋지가 못했어요. 다시 뛴다면 노머시 정도는 이길 수가 있다 라고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9번마 당찬소녀, 아마도 2번, 8번, 9번 자 이렇게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릴 편성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데 강민이 여기서 노리는 마필 한 마리 출전합니다. 3번마 아이엔캐틴이라는 마필인데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채찍을 맞으면 오히려 덜 뛰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 경주에서는 채찍을 대지 않고 그냥 몰고만 갔어요. 몰고만 3착을 들어갔고 10월 22일 경주에서도 보면은 결승선에서 채찍을 몇 방을 두들기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결승선 통과할 때 뭐 강력한 채찍 추진은 없었다 이렇게 복귀가 되죠. 그래서 직전 경주도 강민 좀 관심권으로 살펴봤는데 워낙 앞선이 좀 따당으로 끝나버리는 레이스였기 때문에 쫓아가질 못해요. 하지만 오늘 이 편성에서는 노려야 됩니다. 10월 2일날 보여줬던 그 스타트 능력, 중속을 끌어올리는 능력이면 여기 1000m라고 해서 불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번 경주는 앞선이 빠르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3번 아이엔캐트는 채찍을 대면 덜 뛰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오늘은 뭐 편성상 여기서는 배당으로 주목할 이유가 충분하겠습니다. 뭐 배고픈 박상우가 안장이 올라왔고요. 아낄 이유 없어요. 무조건 가는 겁니다. 어차피 똥편성이기 때문에 3번 아이엔캐틴을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200m 별정 시험경주 2세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총 전적이 2전이 안 되는 2세마 경주 우승 상금이 3,360만원 4군 상금이 주어지는 레이스. 사실 이번 3경주를 제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가면서 추천 경주로 노리고 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설프게 팔리는 마필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2번마 서울볼트가 안쪽 게이트에서 이게 깜빡이로 팔릴 겁니다. 제가 직전 경주 이걸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10월 14일날 주행심사 때 복귀를 해보면 모래를 안 맞으면 이건 실전에서 무조건 가능하다. 근데 직전 데뷔전에서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전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충마로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안쪽 게이트 좋고 뭐 늘어난 경주거리 부담 없어요. 다만 모래를 맞고 가느냐 모래를 맞지 않고 가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지금 모래를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2번마 서울볼트는 10월 7일 경주를 보면 10월 7일 주행심사 때를 모습을 보면 능력 미달을 당했는데 초반에 이렇게 나오면서 제어를 하니까 모래를 맞잖아요. 모래를 맞으니까 뒤로 확 쳐져버리면서 주행 거북기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4일과 11월 13일 날은 모래를 맞지 않고 선전을 했는데 모래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지금 깜빡이로 팔리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충마로 놓고 갈 수 없습니다. 4번마 컨저버티브도 직전 경주에 강민이 대가리로 놓고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2.5배를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습니다. 이게 데뷔전 10월 15일 데뷔전에서 늦바라고 진로가 막히고 또 채우미까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뭐 다 때려잡는 탄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직전 경주는 강민이 이거를 대가리로 의심하지 않았는데 2.5배 큰 배당은 아니었는데요. 좀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가면서
결승전 전방에서 이 대가리 싸움까지 들어가는 우승 경합까지 들어갔는데 3차까는 큰 착차로 여유있게 입상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마 컨저버티브도 다시 한번 실전 막건으로 가져가는데 이 마필의 단점은 발주 대시가 빠르지 못하다는 거죠. 외곽에 있는 12번 속보태자, 이게 11월 5일날 인기 2위로 팔렸는데 강민이 꺾어드렸죠. 완전하게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11월 27일 경주에서도 이게 인기마로 팔렸는데 확실하게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 자체를 강민은 센 말로 보질 않고요. 그리고 10월 14일날 주행심사 내용이 좋았다고 해서 이게 계속 인기마로 팔리는데, 그때 10월 14일날 주행심사 때는 모래를 맞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전에서 모래를 안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민이 계속 2번 연속 꺾어드렸던 마필인데 11월 5일 경주에서는 특히 모래를 안 맞으려고 초반에 아주 그냥 채찍까지 막 접해가면서, 그래서 그 부당 채찍으로 과태금까지 5만원 먹었던 그 레이스죠, 데뷔전이. 그래서 이 마필은 편안하게 앞선을 갈 수 없는 편성에서는 못 믿는다. 최근 2번의 경주에서 꺾어드렸던 마필, 완전하게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오늘도 게이트 외곽으로 밀렸는데 어렵죠. 이런 마필 지금 또 인기마로 팔리면 또 세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2번, 4번, 12번인데 2번, 4번, 12번이 3마리가 깜빡이로 팔려요. 근데 강민이 노리는 충마는 이 중에 없습니다. 이 3마필 인기마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고요. 고배당으로 노리는 마필이 지금 2마리가 있는데, 일단 1번마 Yes You Can, 1번마 Yes You Can이라는 마필을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요, 중위권에서 안쪽 펜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모래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마필들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안 팔리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 또 나머지 한 마필은 제가 정확하게 현장에서 승부지를 밝힐 수 있는 마방의 마필입니다. 근데 주행심사 때 보여준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 팔려요. 한 인기순위 거의 뭐 9위권, 10위권 팔릴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 마필을 충마로 놓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하겠는데요. 어쨌거나 인기 마필들에 대한 과도한 믿음은 조심스럽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C형 경주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호크데이가 여기서 인기마로 팔릴까요? 편성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지금 뭐 똥말들 경주가 되다 보니까 호크데이도 얼레벌레 팔 것 같아요. 근데 강민이 이 마필 제가 직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올 때까지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 11월 18일 날 그 연습 주행 때 보니까 그 모래를 안 맞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는 뭐 내측 기대 납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마필은 당분간 실전에서 안 본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뭐 편성상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2번마 포제이가 이게 깜빡이로 팔리죠. 이 마필이 11월 5일 경주에서 마지막에 추임력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결승선에서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끝걸음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직전 경주도 배당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던 마필입니다. 편성상 무시할 수는 없어요. 똥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적을 보면요, 32전 2차 1회 그게 전부입니다. 못 믿는 거죠, 이런 마필들은. 그래서 이번마 포제이가 사실 예전에 인기마로 팔렸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강민은 한 번도 실전 막건으로 추천드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9월 24일 경주에서 그 땡스빈 후착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는 정말 선두권이 주춤주춤할 때 좀 끌리듯이 어부지리로 그렇게 들어왔던 내용이 전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2번마 포제이도 여기선 충막감은 아니고요. 11번마 백산 챔프가 직전 경주에 좀 외곽을 돌면서 뒤늦게 끝걸음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0월 23일과 9월 3일 경주에서 보여줬던 내용은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11번 백산 챔프도 편성상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역시 인기마로 팔린다면 배당 가치는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되고요.
오밤마 사려니 힐링이라는 마필이 배고픈 부민호 기수가 안정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되든 안 되든 강공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발주 대하시가 느린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1300m가 그나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오밤마 사려니 힐링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강민의 관심 마필은 4번마 리틀라이트라는 마필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 마필이 10월 22일 경주에서 서둘러서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거의 뭐 들어올 뻔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 강민이 실전 막권으로 노렸는데 원래는 이강서가 기승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정준이로 안전히 교체가 됐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타고 깨진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약한 편성은 아니었다. 이번 경주에 비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월 22일 경주 이미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정준이를 아예 불러서 태우고 있어요. 직전 경주는 현장에서 기승기수가 교체가 됐는데 이번에는 아예 정준이를 불러서 태우고 있다. 무조건 승부죠. 무조건 승부. 4번 리틀라이트를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고 갈 생각입니다. 4번 놓고 갑니다. 여기서 초반 선행을 노릴 마필이 딱히 보이질 않아요. 4번마 리틀라이트는 여기서 선행 승부까지 가능하다. 4번 리틀라이트를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 5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경주입니다. 이번 5경주도 역시 현장 추천 경주로 공략할 생각인데요. 여기서는 일단 마번을 다 오픈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현장 변수가 많아요. 현장에서 가고 안 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감을 좀 살려야 되겠는데 안쪽에 1번마 엄지강호가요. 이 9월 25일 경주에서 강민이 이 꿈의 시련을 놓고 엄지강호의 209.6배를 적중을 했던 마필입니다. 주력은 아니었습니다만 받치기로 그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마필이죠.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면 더 뛰는 마필이고 그리고 단순한 선행만은 아닙니다. 선입 전개도 되는 마필이에요. 선입으로도 들어온 적이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 경주는 이게 상대들이 워낙 강했죠. 워낙 강해서 외곽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쫓아가다가 끝걸음이 부족했는데 오늘은 1번 게이트 독땡 찬스를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줄어든 1000m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1번마 엄지강호를 실전 막권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2번마 로열파크라는 마필이 제가 이 마필 9월 25일 날 문정균 기수가 탔을 때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제가 정말 이 마필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다 좋은데 8월 20일 경주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던 내용은 좋았는데 결승선에서 너무나 안쪽으로 처박는 거예요. 내축 기대 납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9월 25일 날은 강축으로 팔렸어도 제가 충마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꿈의 시련에 엄지강호를 209배를 적중을 했던 경주잖아요. 직전 경주는 선행마 외곽에 바짝 붙여놓고 갑니다. 그러면서 자력으로 입상을 했는데 내축으로 기대는 악벽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2번마 로얄파크가 여기서는 아마 머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요거는 액면 그대로 인정합니다. 액면 그대로 인정하는데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갈지 아니면 후착 주력으로 가져갈지 현장까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8번마 삼정 매그넘이라는 마필이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선행을 하면 더 잘 뛰는 마필이죠. 9월 25일 경주 보니까 선행막 그냥 따당으로 앞선에서 끝나버렸던 그 레이스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여력이 많았어요. 10월 22일 경주에서는 선행이 가능했는데 붙들고 내주고 쫓아가면서 끝걸음이 부족했고 그런데 직전 경기로 스타트 나오면서 이렇게 발주가 짜부가 되면서 방해를 받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뻗어나가는 걸음이 더욱 좋더라. 그래서 8번 삼정 매그넘은 걸음의 변화가 실전 변화가 분명한 마필입니다. 외곽이 10번마 먼데이 머니가 직전 경기 임남 기수 기승경기 10위를 먹었던 마필이죠. 뭐 좋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포기를 한 거고 일찍 포기한 거고 좀 나쁘게 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나쁘게 마음을 먹고 보면 정말 나쁜 놈이더라고요. 근데 강민이 볼 때는 노골적으로 안 간 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10번마 먼데이 머니가 직전 경주에 제가 이거를
너무 아쉬워요. 제가 청운시대의 먼데이머니를 그냥 뭐 한 방으로 가져갔던 그 경주였잖아요. 그냥 무조건 먹는 경주였습니다. 마지막에 추진 동작을 멈추지만 않았다면 결국 기승경제 11을 먹었어요. 10번마 먼데이머니는 8월 13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요거를 삼복승식으로 인기 1위로 팔았을 때 삼복승식으로 공략했던 마필인데 그때는 초반에 힘을 쓰고 나서면서 3착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거의 뭐 깡바닥에서 취입을 날라오는 그 탄력. 10번마 먼데이머니는 무조건 더 뛴다고 봅니다. 10번마 먼데이머니, 8번마 삼정 매그넘. 자, 요 두 마필을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8번, 10번, 8번, 10번 요 두 마리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1번마 엄지강호, 2번마 로얄파크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현재까지 고민해가면서 충마 선정에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주예요. 지금 인기 1위로 팔리는 마필이 7번마 어나더 스마트 원 그리고 5번마 강타 안쪽에 1번마 아르고 황금꽃 3번마 성파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7번, 5번 1번, 3번, 2번 뭐 이렇게 팔릴 것 같아요. 순서가 12번 혼전인데요. 7번은 어나더 스마트 원에 대해서 강민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인기 1위로 팔리는 이유가요. 문세영이라서 인기 1위로 팔리는 거예요. 문세영이라서. 10월 1일 경주에서 절대병기 후착으로 들어갈 때에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던 것은 맞습니다. 이 선행마 외곽을 바짝 붙여 들어가면서 경합성 전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린 건 맞는데 그때 그 구간 타임을 계산해 보면 정말 편성이 약했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이게 깜빡이로 팔렸어도 시원하게 꺾어드렸죠. 책임을 지고 꺾어드렸던 마필입니다.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였고 또 선행을 나섰는데 끝걸음 부족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1200m에서 1000m로 경주거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인기 1위로 팔려요. 7번마 어나더 스마트 원. 강민은 이 마필 충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본 자질 자체가 센 놈이 아니에요. 여기서 편하게 선행을 간다고 장담할 수도 없어요. 안쪽에 1번 아르고 황금꽃도 빠르고요. 3번마 성파도 빠르고 또 12번마 대한의 강자도 맘만 먹으면 여기서 얼마든지 선두권 출하기가 가능한 기본 스피드가 빠른 마필입니다. 드러난 전적상으로 놓고 보면 9번마 달려라 레오가 또 가장 빠르죠. 게이트 이타 속도는 빠르죠. 중속 대하시는 조금 밀릴지 몰라도 게이트를 박차고 나서는 속도 자체는 9번마 달려라 레오가 가장 빠른 마필입니다. 7번마 어나더 스마트 원이 여기서 선행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선두권이 굉장히 빡빡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강민은 7번마 어나더 스마트 원을 충마로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4번마 어울더울 4번마 어울더울을 노립니다. 4번 어울더울이 인기도에서는 좀 많이 밀려 있어요. 인기 순위 한 6, 7위권 됩니다. 근데 이 4번마 어울더울은 혈통적 잠재 능력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뭐 부계 쪽 혈통은 뭐 아시는 분들 뭐 다 아실 거고요. 카우보이 콜의 자막. 근데 목의 쪽 혈통이 또 괜찮아요. 예, 외조부 쪽이. 그래서 이 4번마 어울더울은 제가 데뷔하기 전부터 요거를 좀 관심 있게 살펴봤는데 이 주행 심사 때 내용을 보니까 그 선행마 외곽에 바짝 붙여갑니다. 선행마 외곽에 한 반마신 차 그렇게 선행을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초중반 전개가 조금 무리해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그 경합성 전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끝걸음이 뭐 어마어마해요. 강민은 이 마필이 실전 적응만 마치면 무조건 더 뛴다고 봅니다. 이 모래에 대한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변수이긴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고 안 가고 현장 의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4번마 어울더울이 데뷔전에서 안 팔리기 때문에 배당가치 충분한 복병으로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자칫 큰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경주예요. 좀 조심스럽게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7번마 제라한이 아마 깜빡이로 팔릴 것 같아요. 지금 6번 에이스 데퍼, 7번마 제라한, 또 직전에 잘 떴던 11번 팩텀 이미지, 요런 마필이 팔립니다. 2번마 금노아가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팔리겠네요. 7번, 6번, 2번, 11번. 자, 이렇게 4마리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강민은 인기 1위가 예상이 되는 7번마 제라하는 세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 마필은 10월 15일 경주에서 깜빡이로 팔렸는데 그때 대하시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선행마 외곽에 바로 붙여갔어요. 정계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착자로 깨졌습니다. 근데 10월 15일 날 뛰었던 그 편성 자체가 강편성이냐 하면 또 그렇게 인정하기도 힘들죠. 11월 13일 경주도 보니까 좀 이렇게 선행마 뒤에 일찍 붙어서 최적 전개를 풀어갔는데 끝걸음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자, 여기서 선행을 간다고 보고 7번마 제라한이 많이 팔려주겠습니다만 강민은 이마필 기본 사이즈 자체를 센 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말 편하게 나서야 7월 16일 경주처럼 너무너무 편하게 선행을 나서야 좀 여유를 볼 수 있는 마필인데 승군 이후에는 편성이 조금만 강해지니까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2번마 금노아 때문에 선행을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2번마 금노아가요 9월 9일 날 주행심사 때 능력 미달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무슨 마필의 자질이 떨어져서 능력 미달을 당한 것이 아니라 너무 여유를 부리다 보니까 결승에서 너무 여유를 부리다가 능력 미달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11월 18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요 스타트 굉장히 빨랐고요 선행을 나서면서 마지막에 채찍에 대한 반응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2번마 금노아가 문세영 기수 안장이면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해요. 이 자주 제가 거듭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문세영 기수는요 다른 기수들과 스타트 나올 때 자세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이게 다리를 약간 벌려서 약간 원숭이처럼 그런 자세로 스타트를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수들보다 한 발짝 반 발짝 이상 빠릅니다. 그래서 2번마 금노아가 주행심사 때 보여줬던 게이트 이탈 능력이면 여기서는 그냥 선행이에요. 2번마 금노아가 선행을 나서는 그림이기 때문에 7번마 제라한이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린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번 7경주도 좀 조심스러운 경주인데 2번마 금노아가 요거는 지금 인기 마필 중에는 2번마 금노아는 일단 실전 마건으로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안쪽 게이트 1번마 굿 루루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게 4월 30일 경주에서 그때 당시에 인기 순위 3위였을 때 여기 현장에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좀 강민이 강하게 노렸는데 11월 4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 일단 스타트를 땡기고 나와요. 땡기고 나오면서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4월 30일 날 보여줬던 그 현장에서 배당판 개바람만 불고 깨졌던 그때의 굿누루의 컨디션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분명 실전 변화를 보여준 겁니다. 원래 이게 37조 마방에서 데뷔전을 준비했던 마필인데 뭐 13조로 이적을 하고 여러 번 뭐 이렇게 들락날락 그 외부형을 다녀오고 이렇게 했던 마필인데 1번마 굿누루는 봐야 됩니다. 이게 11월 4일 주행심사에서는 정말 그 뭐랄까 나 능력 많은데 들키면 안 돼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너무나 많았던 그런 내용이에요. 안 팔리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1번마 굿누루는 고배당으로 주목하셔야 되겠고 2번마 금노아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 중에는 2번마 금노아를 조금 더 세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5번마 리딩레이서도 23조에서 이적을 하면서 지금 공백기가 길어졌고 팩텀 이미지가 직전에 강민주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인데 자력으로 고배당을 때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전개가 잘 풀렸던 부분이 있죠. 선두권이 뭉개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안쪽 게이트 1번마 굿누루와
2번마 금노아 이 두 마필을 조금 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철저하게 고배당 막권을 노리고 들어가는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변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팔리는 인기 많은 안쪽에 2번마 킹카프라도, 5번마 대보명가, 9번마 당찬여걸, 저렇게 세 마리가 인기 많이 팔려요. 여기에 10번마 불꽃왕자, 그리고 안쪽에 1번마 화강, 뭐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번, 5번, 9번 자, 이렇게 세 마리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9번마 당찬여걸이 10월 22일 경주에서 그때 땡스비를 이기고 들어갈 때에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있었잖아요. 직전 경주도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3차까지 오면서 최근 두 번의 경주 선전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센 놈이 아니냐. 여기 또 문성까지 딱 안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인기마로 팔려요. 하지만 9번마 당찬여걸은 강민의 승부 막권에는 없습니다. 9번마 당찬여걸은 문성이라서 팔려도 세게 보지 않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 마필에 대한 승부 의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뭐 공개 방송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요. 어쨌거나 9번마 당찬여걸은 팔리면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쪽에 2번마 킹카프라도가 직전에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에서 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깜빡이로 팔릴 수밖에 없죠.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 또 감량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10월 8일 경주를 보면요. 마지막 경합에서 가능성은 보였어요. 가능성은 보였는데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고, 또 8월 27일 경주를 보면 그때 선행마 외곽에 바짝 붙여놓고 최대한 모래를 막지 않는 전개를 풀어갔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타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킹카프라도라는 마필의 최대 단점은 모래 악벽이에요. 모래를 맞으니까 직전 경주 그냥 체험이까지 쫙 밀려버리는 거예요. 2번 킹카프라도, 9번 당찬여걸 인기 바로 팔리는데 다 부러질 수 있어요. 5번마 대보명가가 이 마필은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10월 23일 경주에서 강민이 승부지 대가리로 세워놓고 26배짜리 추천 경주로 아예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인기마로 팔렸는데 직전에는 워낙 상대들이 좀 셌어요. 초반에 선행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선행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5번마 대보명가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편하게 선행을 나서면 1300 잡아 돌릴 수가 있는 마필이죠. 이미 뭐 1400을 한 바퀴 잡아 돌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마필에 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마 대보명가라는 마필도 최근에는 이 모래를 맞아도 좀 잘 쫓아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도 모래 반응이 아직도 좀 민감한 그런 모습. 그래서 직전 경주도 좀 일부러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갔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선행을 가야 돼요. 선행을 가면 도는데 혹시 선행을 못 가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안쪽에 있는 킹카프라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래를 안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쏘고 나서는 그림 충분히 그려볼 수 있고요. 또 외곽 쪽에 있는 몇몇 발빠른 마필들도 보입니다. 뭐 나분캐슬이나 뭐 브라이언이나 이런 마필들 스타트 자체가 빠른 마필이거든요. 자, 어쨌거나 이번 8경주는 인기마 안에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축마로 노리는 마필이 인기 순위 한 6위권, 7위권 되는 마필입니다. 그 6위권, 7위권 되는 마필인데 경주 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배당 축마를 놓고 공략하는데요. 후차권에서 999 폭탄배당까지 노리고 갈 겁니다. 그 대상만은 안쪽에 있습니다. 3번마 럭키스타. 지금 12마리 뛰는데 인기순위 12위가 거의 확실시 되는 마필이죠. 그런데 이 마필의 재검대 내용을 보니까 11월 27일 재검대 내용 여러분도 한번 시간 있으시면 돌려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걸음을 숨기는 모습. 내가 조금이라도 걸음이 살아있는 모습을 들키면 안 된다 라고 마음을 먹고 타는 것 같아요. 이런 마필 조심해야죠. 안쪽에 3번 럭키스타. 3번 럭키스타는 정말 999 막건이 가능한 1월 10일 경주 또 12월 5일 경주를 보면 이게
기본 사이즈가 처지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번마 럭키스타, 3번 럭키스타까지도 고배당으로 좀 엮어가면서 폭탄 배당 999까지 가능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8경주는 저배당 깜빡이 못 믿는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 9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1번마 희망포인트, 11번마 건빛강자, 6번마 스페셜 선사인, 또 4번마 액통가야까지 배당판의 인기마로 팔릴 편성입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하겠는데요. 외곽의 11번마 건빛강자를 주목합니다. 이 마필은 9월 3일 경주에서 선행마가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어마어마한 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자, 그래서 순군전이었던 10월 16일 경주에서도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그때 외곽에서 계속 자리를 못 잡고 거리 손해도 좀 많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코차로 3착을 왔는데 조금만 경주 거리가 길었으면 다 때려잡는 탄력, 대가리까지 칠 수 있는 탄력이었어요. 그래서 직전 경주도 강릉 실전 막건으로 노렸는데 워낙 앞선이 강했죠. 그냥 선행마, 선임마 두 마리가 그냥 따당으로 끝나버렸던 그 레이스 아닙니까? 앞선이 그냥 빠르게 흘러가는데 그걸 최대한 서둘러서 갔어요. 서둘러 쫓아가서 3차까지 왔는데 드래곤 스피드와 또 미래주역 이 두 마필이 워낙 선행선임이 강했던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내용적으로 최근 두 번의 경주 3착을 왔던 경주가 내용적으로 전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1번 건빛강자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10번마 승리사랑은 직전 경주에서 강미역을 충마로 놓고 승부지 충마로 놓고 때려서 12.6배를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추천 경주로 조져 먹었는데 이 마필의 단점은 역시 늑발 악벽입니다. 늑발 악벽. 늑발을 하고 날라오는 끝걸음은 어마어마해요. 9월 11일 경주 복귀전에서 한 박자 늑발 그러고 시작을 했다가 서둘러서 이렇게 주인공 외곽까지 딱 붙여놨는데 또 코너를 돌면서 뒤로 착 밀려버려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또 재추진했을 때 끝걸음 탄력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전 경주 이걸 충마로 놓고 12배짜리 12.6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는데 역시 또 늑발을 해버려요. 한 박자 늑발. 그리고 3, 4코너에서 외곽을 감아 올리면서 2착을 차지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0m 경주 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5번마, 10번마 승리사랑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수 있는 상황인데 배당마로서는 10번마 승리사랑을 주목해야 되겠고요. 11번 건빛강자, 11번 건빛강자가 1700 첫거리 도전이라 할지라도 직전보다 조건 자체는 나빠지지 않았다. 결국 이번 구경주는 10번마 승리사랑과 11번 건빛강자 이 두 마필을 강하게 읽어주셔야 될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 10경주입니다. 호나비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으로 보여지는데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세워놓고 공략하느냐가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는 2번마 백산, 5번마 장상 카우보이, 6번마 클리너킹, 9번마 마이블레이드, 그리고 안쪽에 1번마 킹크리켓도 배당판 바람을 좀 많이 불 겁니다. 자, 이 중에서 5번마 장상 카우보이가 아마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편성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강릉의 관심 마필은 안쪽에 2번마 백산입니다. 자, 2번마 백산은 직전 경주에 승부지 대가리로 세워놨어요. 무조건 오는 강축, 절대 안 빠지는 강축으로 놓고 11.9배를 승부 막건으로 아주 조져 먹었습니다. 근데 이 백산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떴던 편성 자체가 결코 약한 편성이 아니었어요. 직전 경주가 2군 레이스이긴 했습니다만은 1군 마필과 2군 마필이 섞여서 뛰는 레이팅 중복 구간이었습니다. 레이팅이 85점 이하였기 때문에 1군 똥말들도 같이 뛰었던 그 레이스였죠. 그러면서 감리 백산의 큐피드 파워를 승부로 적중을 했는데 4착을 했던 썬더캣
사착을 했던 썬더캣은 지난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에서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고배당 충마로 인기 순위 7위였는데 배당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면서 인기 순위 7위였는데 고배당 충마로 때렸죠. 그런데 제가 인기 1위로 팔리는 이 동촌의 아침을 좀 의도적으로 무시를 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 인기 7위를 놓고 가는데 인기 1위를 빼냐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저는 좀 고배당으로 항구라 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받쳐도 20배인데 먹은 뭐 지난 일이고요. 어쨌거나 2번마 백산은 선취입이 모두 가능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결승선 전방에서 진로가 막혔죠. 진로가 주춤주춤했죠. 그래서 못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뚫고 나오면서 근성을 보였는데 1700 경주거리 불리하지 않습니다. 선행승부도 되는 마필이죠. 6월 18일 경주를 보면은 안쪽 게이트 2번 게이트에서 기습선행까지 쏘고 나섰던 마필. 죽을 듯 하면서 끝까지 버텼던 마필. 8월 13일 경주도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쏘고 나섰던 마필. 직전에는 추입으로 진로가 막히는 걸 뚫고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2번마 백산이 조금 좀 덜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장상 카우보이와 6번마 클리너킹이 깜빡이거든요. 5번, 6번 깜빡이면 2번마 백산은 배당까지 충분한 복병마로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마 장상 카우보이도 뭐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충마로 놓고 큰 배당 아니었습니다만 6.8배를 압축 막건 찍어 먹었는데요. 추임력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 마필이 원래 8조 마방이 있었던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8조에서 이적을 하면서 마필이 완전히 최근에 상승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내추럴이 기대는 악벽 때문에 정상적인 능력 발휘가 좀 잘 안 됐던 마필인데 최근 경주는 그런 내축으로 기대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5번마 장상 카우보이도 봐줘야 되고 6번마 클리너킹이 떴던 직전 농협 대상 경주는 굉장히 강한 편성이었죠. 제가 사실 이 클리너킹이라는 마필은 개인적으로 애착이 있는 마필입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승부 경주로 96배짜리를 아주 조져 먹었어요. 강민도 그때 좀 두둑하게 따가지고 옆에 사람들 뽀찌 많이 나눠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 클리너킹을 기본 자질을 좀 센 놈으로 보는데 데뷔 초부터 이게 소문이 많이 났던 마필이죠. 그 부산 경마장에 있는 도라운 현표 있잖아요. 도라운 현표 그 브리더스컵 우승한 마필, 그리고 코리안 더비에서도 인기마로 팔렸던 마필, 그 도라운 현표의 동생입니다. 엄마가 같아요. 목의 형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클리너킹을 굉장히 기본 자질을 센 놈으로 보는데 다만 늘어난 경주 거리에 대한 변수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어쨌거나 2번마 백산이 지금 국산 마필이고 부담 중이 2.5kg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좀 덜 팔릴 상황인데 요거 강하게 봅니다. 강하게 보시고 11번 강토리는요. 이게 지금 10월 25일 날 뛰고 11월 18일 날 재검을 받고 나오잖아요. 근데 11월 25일이 2016년도가 아니고요.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그러니까 1년이 넘는 공백기가 길어진 거예요. 예전 사이즈는 분명히 되는 마필이긴 하죠. 근데 공백기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요건 조금 현장까지 봐야 되겠고요. 12번 커맨더코도 1월 23일 경기에서 승부 경주로 16배 때를 먹었던 마필인데 골절이 발생하면서 이 관절경 수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마필도 예전 사이즈로 보면 여기서 당연히 대가리를 쳐야 되는 마필이 맞는데 현장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1번마 킹크리켓도 1700에서 선행을 나서고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죠. 자, 이번 식경주는 2번마 백산 그리고 5번마 장상 카우보이 이 두 마필을 강하게 읽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는 6번마 청운시대 그리고 11번 장산시티 9번마 쌩쌩돌이 5번마 IM스타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안쪽 게이트 있는 1번마 조국의 등불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겠고요. 그래서 6번, 11번, 9번, 4번, 1번 이렇게 팔려요.
자, 그런데 6번마 청운시대는요, 능력마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민이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직전 경주도 뛰는 내용을 보니까 그냥 한 4위권 외곽을 쫓아가면서 결승선 뚝심이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10월 22일 경주를 보면은 순발력 살려서 선행마 외곽까지 바짝 붙여갑니다. 한 3열 외곽을 딱 붙여놔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상태로 외곽을 돕니다.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외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9월 24일 경주를 보니까 초반에는 대하시가 조금 부족했는데 마지막에 안쪽 펜스를 파고 올라오는 끝걸음이 또 날카로웠던, 데뷔 이후에 지금 3연타를 때리는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6번마 청운시대는 능력마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민이 이걸 충마로 놓고 가기가 좀 조심스러운 이유는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순군전이고 뭐 늘어난 경주거리고 사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모래를 맞고 어떻게 뛸지는 모르는 거예요. 직전 경주도 일부러 모래를 안 맞기 위해서 외곽 전개를 풀어갔고요. 10월 22일 날도 바로 그렇게 외곽 전개를 풀어갔잖아요. 근데 9월 24일 경주를 보니까 초반에 모래를 맞으니까 앞선에 붙지를 못했거든요. 이런 마필들은 인기 1위로 팔리기 때문에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외곽에는 11번마 장산시티가 여기서 깜빡이로 팔립니다. 자, 그런데 11번 장산시티는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여기서 깜빡이로 팔릴 정도로 기본 사이즈가 센 놈이냐,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 장산시티라는 마필이 데뷔 초에 끌리는 악벽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막 지풀에 지쳐서 넘어지고 막 이랬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최근 경주를 보면, 특히 직전 경주를 보니까 선행마 외곽에 바짝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끌리는 악벽이 제어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대가리까지 쳤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상, 액면상 놓고 보면 이게 10월 1일 경주에서도 이게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깜빡이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직전 경주 뛰었던 내용을 보면 온더 스테이지 아닙니까? 온더 스테이지, 지상비행, 뭐 스페셜 로드일, 뭐 프리티 로드, 이거 뭐 다 부러진 거 아닙니까? 다 부러진 마필. 하나도 들은 거 없잖아요. 다 부러진 마필이에요. 11번 장산시티가 뛰었던 직전 경주는 정말 약한 편성이었습니다. 그 약한 편성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선두권이 뭉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은 만큼 끝걸음을 더 쓸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근데 오늘은 앞선이 정말 빠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끌리지 않고 제어를 해서 빠른 페이스를 쫓아갈 수 있느냐, 그림 자체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민은 11번 장산시티는 웬만하면은 접고 갈 생각입니다. 6번마 청운시대에 대한 불안 요소도 말씀을 드렸고, 11번마 장산시티는 세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기마가 일단 불안한 편성이고요. 여기 반드시 노려야 되는 복병마가 한 2-3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강민은 그 두세 마리 되는 그 복병마 중에 한 마리를 대가리로 놓고 승부를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는 무조건 왔다 싶습니다. 1300이기 때문에 무조건 와야 됩니다. 최근에 보여주는 액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팔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온다. 놓고 가는 충마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일단은 6번마 청운시대의 한 방을 때리고요. 중배당 승부를 때리고 6번마 청운시대가 부러지는 상황까지 좀 조심스럽게 살펴야 돼요. 그러면은 999 막건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고배당, 중고배당 승부 막건 강하게 노리러 들어갑니다.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셔서 좋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7일) 마지막 경주입니다. 12경주 국사마 상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도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는 6번마 금화발리오스, 5번마 정글드러머,
그리고 12번 나우나모스. 뭐 이렇게 팔려요. 6번, 5번, 12번. 그리고 7번 대군마마. 또 9번 영롱. 뭐 이렇게 팔리겠네요. 자, 근데 이 중에서 9번마 영롱. 9번마 영롱은 안 봅니다. 자, 이 마필은 8월 14일 경주에서 채찍을 놓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죠. 스타트 나오자마자 그냥 채찍을 한 100m 가다가 채찍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경주를 포기를 하면서 그때 언더스티의 룰즈가 들어오면서 999 막건이 터졌던 그 빌미가, 고배당의 빌미가 됐던 마필입니다. 그 뒤로 10월 16일 경주 자력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직전 경주도 강민이 이걸 쌍승식 대가리로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롱이 그나마 조금 서둘러서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약한 편성에서 느린 페이스 레이스를 계속 뛰었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9번마 영롱은 상대들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승군전에 1200 줄어든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만은 사이즈가 안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9번마 영롱은 세게 보지 않고요. 5번마 정글 드러머가 조성근 기수 안장인데, 자, 이 마필은 10월 16일 경주에서 포이버킹과 들어왔을 때 강민이 대가리를 세워놓고 14.800을 추천 경주로 적중을 했고요. 또 10월 29일 경주에서도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직전 경주는 깜빡이로 팔렸어도 제가 이거는 맥시멈 받치는 막건밖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시티스타의 다크레이디를 22.2배를 딱 두 방으로 승부 막건으로 승부 경주로 때려 먹었던 그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5번마 정글 드러머는 직전 경주 강민이 꺾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일단 뭐 경주거리가 1400이었다는 부분도 그랬고요. 오늘은 1200 줄어든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기본 자질 자체가 센 놈은 아니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번마 정글 드러머는 인기마 중에, 이게 깜빡이로 팔리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 맥시멈 받치는 막건만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 강민이 이 고배당의 충마로 놓고 때릴 마필은요, 인기도에서 조금 많이 밀려 있어요. 많이 밀려 있습니다. 한 7위권 될 것 같아요. 7위권 놓고 갑니다. 자, 이번에는 됩니다. 1200이기 때문에 되는 말, 고배당 충마를 놓고 인기마 뭐 6번, 7번, 뭐 12번 뭐 이런 마필가 들어와도 중배당 이상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 전개 상황의 변수를 본다면 여기서 좀 터뜨릴 수 있는 복병들이 또 몇 마리 보여요. 중고배당 막건까지, 대박 막건까지 노리고 합니다. 이번 12경주는, 마지막 12경주는 인기마 저배당 아닙니다. 중배당 승부 막건, 중고배당 막건까지 강하게 노리는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토요경마 재미있어요.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셔서 좋겠습니다. 특히 이 추천 경주에 대한 강민이 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추천 경주만큼은 반드시 좀 배팅 강도를 올려주시고요.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 UCC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